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꾸준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붙어 있죠. 12시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으로도 부족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밤 10시까지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직업에 의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65일 어린이집을 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해서 그 힘든 장애통합 어린이집까지 해왔으며 저건 진짜 아니죠. 또 하루 종일 그 부모님의 기관에 요구에 있는 게 말이 따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시간제 있는. 어린이집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내용이 나오나? 어린이집은 늘 부모님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열심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 출근 시간 때문에 아이를 업고 원장 집으로 아이를 맡기고 가시는 부모님도 사실 계셨습니다. 원장님들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했다. 보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발제문에서 보셨듯이 유보통합의 비전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이게 좋은 끝은 나라입니다. 아니겠지.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유보통합은 저출생을 극복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결 방안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가 강한 현대 사회에서 유아교육기관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공정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유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육인으로서 빠른 유보통합보다는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본인들 지금 하루 종일 갔다고 고생했다고 하고 그냥 그거 축하하고 끝난 게 맞아요? 더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 5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데? 과정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냐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사,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보육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유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이며 아동, 교사, 학부모 또 어느 유형의 기관이든지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1년부터 교사대 영유아 축소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0세는 1:2, 1세는 1:4, 2세는 1:6, 3세는 1:10, 장애아동은 1:2 이렇게 하면서 한 명분의 교육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평균 75.9%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여성대단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교사,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양적 질적이 개선되었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증가로 소통의 양적, 질적,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4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위의 내용처럼 매우 효과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사업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선두적으로 시행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4년 동안의 시범사업은 전면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보통합의 답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영유아와 부모, 공급 역할을 하는 교사와 운영 기반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보통합을 위해서 저쪽에 앉아 계신 이혜자 유보통합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또 필요한 과정으로서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양 기관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 서로 맞추어 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을 겉돌던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기관통합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가 최종적인 유보통합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제안도 그저 이상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은 물론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셨고요. 또 유보통합이 저출산 위기의 극복 방안이고 또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전면 개선이 되고 또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저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장님, 저희 시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범 사업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어서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했는지 꼭 궁금합니다.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꼭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 적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적으라고요, 지금. 나중에 말 돌리지 마시고. 지금 적으라고요. 따라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다솜 선생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다솜 선생님도 별도의 PPT 자료를 준비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자료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사례대로 보시겠습니다. 그럼 김다솜 선생님 네, 토론해 주시기 제가 일단 적을 테니까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시범 사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꼭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왕초 병설유치원 교사이자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김다솜입니다. 강은진 박사님께서 발제해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저는 좀 현장 교사로서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 싫어요. 교육 현장은 유보통합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초도, 계획도, 소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같았던 거 보면 발전도 없었죠.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한 유보통합은 제껴두고 만 5세 초등 취약으로 뻘짓을 하다가 22년 말에 조용히 유보통합 얘기를 꺼냅니다.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설치 관련 행정예고를 낸 건데요. 연말 연시에 그것도 행정예고 당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단 4일간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이 반발했지만 이거 개선했나요? 아닙니다.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저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어진 소통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다렸죠. 그런데 3월이 될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난리인데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대답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어째 보이는 행보는 계속 일방적인 불통이었죠. 현장에서는 교육과 보육의 불균형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건 뒤에 나올 정책 실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반드시 균형을 이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안 됐죠.
복지 쪽이 더 많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던 거예요. 단장도 복지부 단독 인사로 구성이 됐었고요. 이거 말고도 교사위원으로 단체 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도 거부했었고, 전문가의 퇴직자 배정안 문제도 있었고, 규정에 없던 특별위원 위촉한 문제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지적해도 결국 개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작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아교육 쪽 학부모위원으로 배정된 위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명패로만 존재를 했어요. 우리는 애초에 불균형한데 오지도 않으니까 더 불리하겠죠. 안 올 거면 조치를 취하라고 첫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3차 위원회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계속 듣겠다고 말은 하는데 모든 문제들이 개선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통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발제에도 같은 그림이 있었죠. 저 내용 처음 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하겠다고 천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내용이고 안 좋아 보이는 내용도 없어요. 뻔찌르르 하니까 수요자나 제3자가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죠. 진짜 맞죠. 그런데 막상 까보면은 별 내용이 없고 현장이 싫어하는 방향이니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떠나서 여기에 가장 큰 허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유보통합을 할 건지 그거 빼고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유아교육도 교육이니까 교육부에서 할게. 이것만 명확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내지? 언제까지 하지? 뭘 할 거지? 이 세 가지 말이 계속 바뀝니다. 왜 하는 거지? 현장이 하는 것과 다른 당위성을 제시해요. 저출생 극복이 아니라 영아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교육 현장이 원하는 내실 있는 내용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건지가 빠졌어요. 이거 역시 처음부터 계속 지적한 건데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초반이니까 연구하고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계획 제대로 채워 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초반이고 그때도 초반입니까?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있죠. 건설사들이 철골 빼먹고 대충 공사하고 감리 제대로 안 해서 뼈대 없이 무너질랑 말랑하는 아파트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순살 유보통합입니다. 순살 유보통합. 지난 30년간 논의를 매듭 짓겠다면서 기초 없이 뼈대 없이 진짜. 순살로 가시고 싶습니까? 나 순살로 쳐맞아야 돼. 정신 차리나. 유보통합 정책 실황. 현재로서는 정책 실황이 곧 문제점입니다. 돈 없어요. 성과 잘 모르겠고요. 정체성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재정 문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대충 말씀드리자면 돈이 없어요. 국고로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당연히 국고로 할게 해야지 하다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지역교육청 교부금 먼저 쓰자.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법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상했던 대로 0-2세 보육료 예산까지 깎였어요. 국고 자체가 깎였다고요. 이 상황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추경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기재부 할아버지가 와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교부금 남아도니까 거기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왔던 말이고요. 물론 남아돈다는 건 기재부 프레임이고 실제로는 남아돌지도 않습니다. 당국에서 말하는 뻔찌르르한 거 다 제대로 하려면은 저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굉장히 적은 금액 2,681억 원을 추정을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에서는 8,16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내라. 뭔 소리냐 너가 내라. 치사하게 굴지 말고 좀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른다.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타개할 방법 못 구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은 가져가고 사무 일부는 남겨둔다니까 기초 단체장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가 교육부 방안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월급은 줄일 테니까 하던 일은 계속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안 하지. 선도교육청 성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애초에 협의회 개최나 추진단 발족, 합동 워크숍,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연수 이런 거를 선도교육청 성과라고 보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마저도 공개적으로 보고한 교육청은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 사업도 호응이 없습니다.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시범학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기간에는 굉장히 모험이에요. 물론 이제 지원금이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그래서인지 공립유치원은 전국에 시범학교가 단 8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0개입니다. 시범학교도 안 해보고 나중에 운영 확대 불가능하겠죠. 교육부에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영아 유아교육을 보육으로 보는 거냐 교육으로 보는 거냐, 우리를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냐 복지시설로 보고 있느냐.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교육으로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질을 제고해서 보육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상향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유치원에 온 유보통합 홍보 리플릿에는 교육, 보육 용어가 혼재해서 현장에서 논란이 한바탕 있었고요. 교육부 장관은 질 높은 보육, 아이의 미래라는 홍보물 앞에서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다가 항의받아서 삭제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유치원 입학 시스템에도 유치원이 어린이집으로 표시되고 유치원 교실을 보육실 등으로 표시하는 등 각종 용어들이 보육용어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노조에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오류가 있었다면서 정정했고요. 이렇게 교육당국에서조차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정의와 인식을 불명확하게 하고 있고 계속 이러한 오류들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현장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를 다 같이 상향화하겠다더니 그냥 보육 복지로 보기 위해서 유보통합하자는 거 아닌가? 당사자로서 의문 제기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럼 우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 그림처럼 협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 협력이 원활하게 되려면 죄송하지만 교육 당국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그림과 같은 협력 얻어내기 힘들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기초단체장 100% 반대, 국회에서는 철면피, 현장에서는 순살 유보통합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손 맞잡는 거 지역형 유보통합 만들겠다는 거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계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여러 문제들을 얘기했지만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협력을 바라시면 기초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형 유보통합 안착시키는 거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안타깝게도 지금은 찾지 못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개선 없이 지역청에서 시범학교 운영하고 정책 추진하는 거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급발진하기 전에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제대로 교육당국에서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의회라든지 교육 현장이라든지 제대로 개선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